꺼끌꺼끌한 아스팔트 위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박지우는 헬멧 속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의 차가움에 살짝 몸을 떨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하루. 고단함이 익숙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집에서 잠든 아내 수연과 아들 건우의 얼굴을 떠올리면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 미소는 이 팍팍한 도시에서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작은 행복이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와 구도심이 어지럽게 뒤섞인 이곳에서 배달기사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 배달기사들에게는 공공의 적, 아니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다. 교통과 고봉수 경장. 그의 뚱뚱한 몸집과 항상 잔뜩 찌푸린 미간, 기름진 얼굴은 이미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먹잇감처럼 노리며 사소한 법규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범칙금을 물리거나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거친 말투는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거리의 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행동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에게는 가차없이 보복했다. 그의 뱃살은 제복 단추 사이로 비집고 나올 듯 위태로웠고 얼굴은 늘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번들거렸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고봉수의 횡포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혹은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헬멧 속에서 짧은 욕설을 내뱉는 것으로 분을 사귈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야! 너 이리 안 와?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녀? 골목길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던 식당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봉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특유의 위압적인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경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바로... 시끄러! 내까지 배달부 놈이 어딜 감히 변명이야. 면허증 내놔! 고봉수는 지훈의 말을 가차없이 끊고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헬멧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주십시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봉수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블랙박스? 웃기네. 야, 내가 법이야, 법! 내놈 블랙박스 따위가 무슨 소용인데 얌전히 딱지 끊고 꺼져.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그것은 명백한 금품 요구의 신호였다. 고봉수는 지훈의 오토바이 키를 잡아 빼려 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순간 고봉수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지금 현행 공무집행을 방해해? 어쭈, 간덩이가 부었네?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고봉수는 과장된 몸짓으로 지훈에게 떠밀리는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경찰 때린다. 이놈이 경찰을 폭행한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황급히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결국 지훈의 손에는 부당한 범칙금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고봉수는 통쾌하다는 듯이 혹은 경고라도 하듯이 지훈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의 등 뒤로 지훈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다. 그날 밤 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부터 고봉수의 보복은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시작되었다. 지훈이 배달하는 길목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사소한 트집을 잡았다.
안전모 턱끈이 조금이라도 헐렁하다거나 오토바이 적재함 규격을 문제 삼거나 심지어는 배달통에 붙은 작은 스티커까지 문제 삼으며 그를 괴롭혔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앞을 가로막고 시간을 빼앗으니 배달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었고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그에게 고봉수의 존재는 생계를 위협하는 악몽 그 자체였다. 동료 배달 기사들은 지훈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금슬금 그를 피했다. 고봉수의 표적이 된 사람과 엮여 좋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었다. 어떤 이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어. 그냥 좋은 말 할 때 숙이고 들어가지 라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저러다 우리까지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훈은 철저히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여보, 그냥 이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저 사람들 보통 아니래.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건우한테까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응? 제발. 아내 수연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배달일로 빠듯한 살림에 남편이 경찰과 엮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지훈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고봉수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 뻔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다른 동료들이 계속 생겨날 터였다. 무엇보다 어린 아들 건우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수연아,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정의감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봉수의 부당한 단속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절차대로 처리 중이니 기다려라는 식의 무성의하고 관료적인 답변뿐이었다. 고봉수와 한통 속인 듯한 동료 경찰들은 오히려 지훈을 귀찮다는 듯 대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몸부림치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법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동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수록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이 지역 배달기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반장 김철민이었다. 철민은 말없이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비어있는 그의 소주잔을 채웠다. 지훈 씨, 힘든 거 안다. 고 경장 그 양반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지. 아주 악질이야, 악질. 철민은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도 고봉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때는 젊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도 몰라 결국 굴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분노와 수치심이 응어리져 남아있었다고 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소? 더 이상 저런 인간들한테 개처럼 휘둘리고 살 수는 없잖소.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소? 철민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우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지훈과 철민은 포장마차가 파할 때까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고봉수의 비리를 밝혀낼 방법을 모색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훈의 가슴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부터 지훈과 철민은 본격적으로 고봉수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고봉수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배달기사들을 수소문하고 그들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취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 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고봉수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꺼렸다.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찍히면 어떡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손살을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과 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틈틈이 고보봉수가 자주 출몰하는 단속 지역을 돌며 그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약삭빠른 고봉수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게 그들을 괴롭혔다. 몇 번은 고봉수에게 현장에서 발각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철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시민기자 한유진의 블로그였다. 그녀는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탐사보도로 온라인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훈은 망설임 끝에 한유진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고봉수의 상습적인 만행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 그리고 그동안 미약하게나마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첨부했다. 과연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하며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뜻밖에도 한유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훈 씨 되시죠? 보내주신 메일과 자료들 잘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다. 한유진 기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한유진 기자는 생각보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철민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진지하게 경청했고 준비해간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두 분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의 심각한 사례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유진 기자의 단호한 말에 지훈과 철민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았다. 그때부터 한유진 기자는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특유의 집요함과 전문적인 취재 능력을 발휘하여 고봉수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 다른 지역 파출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사실, 심지어 특정 유흥업소와 유착하여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다는 의혹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자 고봉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훈과 철민을 협박하고 그들의 배달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심지어 익명의 번호로 지훈의 아내 수연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내 남편 요즘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다니던데 애 아빠가 그러면 못 써. 어린 건우 생각해서라도 얌전히 주둥이 닫고 굴라고 똑똑히 전해. 안 그러면 아주 X되는 수가 있어. 라는 식의 저급한 말을 쏟아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지훈에게 제발 이쯤에서 멈추라고 애원했다. 지훈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렸다.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고봉수의 악행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자신은 평생 패배자로 낙인 찍힐 것 같았다. 한유진 기자는 고봉수의 협박 사실까지 추가 증거로 확보하며 그를 더욱 옥죄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은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과거 고봉수와 함께 근무했던 젊은 의경 출신 제보자였다. 그는 고봉수의 온갖 추악한 행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했다. 그는 고봉수가 배달 기사들에게 갈취한 뒷돈의 일부를 상급자에게 상납했던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 사본과 그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다수의 녹취 파일을
한유진 기자에게 몰래 넘겼다. 그것은 고봉수의 파멸을 예고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산책 19, total characters, 펠트 785. 한유진 기자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교차 확인한 후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녀는 악마 경찰 고봉수의 두 얼굴, 배달 기사들의 눈물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탐사 보도 시리즈를 자신의 블로그와 국내 유수의 인터넷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렸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고봉수의 비리가 담긴 영상과 생생한 녹취 파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첫 기사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고봉수, 악마 경찰, 배달기사 착취 등의 키워드가 장악했고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다. 고봉수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져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SNS에는 고봉수를 파면하라, 우리가 박지훈이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한유진 기자의 기사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고봉수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터였다. 온라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곧바로 오프라인으로 확산되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고봉수 사건을 심층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안방극장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경찰청 홈페이지는 항의 민원으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해당 경찰서 앞에서 고봉수의 즉각적인 파면과 엄중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부패 경찰 몰아내자,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착취의 흉기냐, 고봉수를 구속하라와 같은 분노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경찰청 지휘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들은 즉시 고봉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본청 특별감찰팀을 해당 경찰서에 급파하여 강도 높은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고봉수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일부 불순 세력과 배달 기사들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한유진 기자가 공개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고봉수의 위세에 눌려 침묵했던 그의 동료 경찰들 중 일부가 양심 선언을 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고봉수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괴로워했던 젊은 경찰관 하나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면서 그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 과거 그가 저질렀던 유사한 비리 사례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조직 내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겨졌지만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고봉수는 이제 그 누구도 감싸줄 수 없는 사면초가에 놓인 신세가 되었다. 박지훈과 김철민 그리고 용기를 낸 다른 피해 배달 기사들은 특별감찰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유진 기자는 연일 후속 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자정 능력의 부재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며 여론의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청은 고봉수 경장에 대한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그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경찰서장과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및 전보 발령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싸늘해진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뉴스를 통해 고봉수의 파면과 검찰 고발 소식을 접한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름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내 수연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김철민 반장을 비롯한 동료 배달기사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 그들의 작지만 끈질겼던 용기가 만들어낸 믿기지 않는 변화였다. 고봉수는 결국 구속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절절한 증언 앞에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고봉수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렸다. 정의가 비록 더디고 힘들었지만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고봉수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지훈의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고봉수 같은 악덕 경찰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그의 마음가짐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거나 홀로 좌절하는 과거의 나약한 자신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을 향한 외침이라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철민 반장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배달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은 점차 다른 지역의 배달 기사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들의 활동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던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사회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 한유진 기자는 고봉수 사건 보도를 계기로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다졌다. 그녀는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가끔 박지훈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그들의 작은 모임 활동을 지지하며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언론 홍보를 돕는 등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계속해 주었다. 그녀에게 박지훈은 단순한 취재원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이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영웅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고단함과 불안감 대신 한결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멀리서 아들 건우가 엄마 손을 잡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건우는 아빠의 품에 와락 안기며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 새로 배운 노래 이야기 등 제잘제잘 속삭였다. 지훈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내 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우야, 아빠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주 용감한 오토바이 아저씨들 이야기인데, 와, 뭔데요? 뭔데요? 빨리 해주세요. 지훈은 건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얼마 전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이야기를 마치 영웅들이 등장하는 한 편의 동화처럼 각색해서 들려주기 시작했다. 물론 무섭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모두 빼고 용감한 배달기사 아저씨들과 정의로운 여기자 누나가 힘을 합쳐 아주 욕심 많고 심술궂은 악당 경찰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오는 이야기로 말이다. 건우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아빠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 나쁜 악당 경찰은 어떻게 됐어요? 혼쭐이 났어요? 그럼 아주 크게 혼쭐이 났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쫓겨났단다. 그리고 용감한 오토바이 아저씨들과 기자 누나 덕분에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대. 와, 정말 멋있다. 아빠도 그 용감한 오토바이 아저씨들처럼 멋진 사람이에요? 건우가 순수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훈은 빙그레 웃으며 건우의 통통한 볼에 살짝 뽀뽀를 해주었다. 글쎄, 아빠도 아주 조금은 용감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이다, 건우야.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아주 큰 악당을 이기기 어렵단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아무리 크고 무서운 악당이라도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아주 조금씩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알겠지? 석양이 완전히 넘어가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는 크고 작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건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내 수연과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고봉수 같은 악당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갑질과 횡포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처럼 무력하게 좌절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정의를 향한 외침이라면, 그리고 그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손잡아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분명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 헬멧 안쪽에는 아들 건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삘빼뚤하게 써준 작은 쪽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져. 최고. 사랑해요. 지우는 그 쪽지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어야 했다.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만큼은. 내일도 그는 어김없이 헬멧을 쓰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땀 흘려 페달을 밟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들과 마주하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겠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 불씨는 비단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이웃들의 내일 또한 아주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도시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박지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홀로 힘겹게 싸우는 외롭고 지친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부당함에 맞서 싸워 변화를 만들어낸 용감한 시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였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굳건히 지켜내는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프리미엄 배달 음식보다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배달 완료 목록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낡았지만 정든 오토바이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도시의 도로 위를 힘차게 가로지를 것이다.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넘어 정의를 향한 열망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배달하기 위해 그의 질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꿈들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언젠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